자, 이제 사전결정입니다. 43번 테마입니다. 건축법 할 때 첫 번째 영상이죠. 건축허가보다 앞서서 나오죠. 건축허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기속행위죠. 기속행위에서 허가를 요건을 갖춘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요건을 못 갖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가 또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큰 땅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허용되는지가 법에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힘이 딸리면 우리 허가권자한테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인지 종류인지 규모인지를 확인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그 업무상이 아니고 해볼 수 있다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 그런데 모든 건물을 다 들고 가면 안 돼요. 건축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이죠. 이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의 허가 대상 규모가 큰 건축물일 때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해당 그 대지에 대해서 건축이 허용되는지 가능한 규모인지를 미리 신청해 볼 수 있다. 이게 사전결정이죠.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이지 신고책 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는요, 건축위원회 심의, 규모 큰 건물들, 건축의 심의 대상에 다 포함되거든요. 요거 하고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이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X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99번 보시면 신청되어진 그 건축물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요, 환경 관련되는 부서의 장들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되어서 확정 안 되어진 건축행위라고 할지라도 신청되어진 그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이면 소규모 환경성 검토를 미리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두 개 79번, 98번과 99번 구분해야 됩니다. 800번 문제 보시면 이 사전결정을 신청을 받으면요,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시간 조금 걸리겠죠. 결정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 결정일부터 7일 안에 신청자한테 그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건축 설계 등을 해서 건축의 허가 신청에 업무가 있다. 1번 문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 허가 신청은요,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 안에 해야 된다. 이때 못하면 신고력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사전결정력이 상실된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이 802번 문제 갑니다. 이 사전결정 통지를 딱 해주면요, 계산농하가 간주된다라고 하죠. 계산농하. 자, 개발행위허가 지을 수 있는 건물 크기, 규모, 종류 맞습니다. 이겁니다. 또 위치가 산에 있어요. 그러면 산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 신고도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저기 감평사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전 산지일 때는요, 도시 지역 일대만 해당한다랍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보전 산지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손대지 마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개발 행위 허가, 산지 전용, 농지 전용인데 하천은요, 전용이 아니고 점용이다. 점용. 증거했습니다. 하천부 점용 허가, 점용이다.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자, 보시고 건축 허가로 갑니다. 건축 허가. 건축을 하려는 자들은요, 시군구청한테 가반다가 기본 원칙이더라죠. 그래서 이 용도 등에 대해서 규모 등은요, 위에서 윗선에서 특방 도지사가 결정해 주지만 이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제 그게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시군구청 단계에서 하는데, 특별시, 특별자치시, 자치도는요, 자체 시군구가 없으니까 이 일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다만, 자, 21층 이상이거나 또 연면적 10만 이상인 큰 건물을 처음부터 신축할 때, 또 연면적 30% 이상 정축하니까 그것이 위에 21층 이상 10만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구청장이 아니고 구청 바로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부분 또 체크를 해주시고 맞습니다. 자, 또 그러나 위의 경우도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 또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들은요, 이럴 때는 특별시한테 가지 않고 항상 구청장 단계에서 다 허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805번 갑니다. 자, 허가 신청할 때는 당연히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보시면요, 시장 군수가 보시면 요거는요, 시장 군수가 원래 허가를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래서 그 도 단위에서는 시장 군수가 일체 다 허가권자입니다. 이제만요, 위에 83번에 있는 21층 이상, 10만 이상, 또 10분의 3 이상의 청축하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 된다. 등일 때 보시면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은요,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한테
사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이것뿐 아니고 또 있죠. 도지사가 보호구역, 수질, 자연환경 보호구역, 또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구역에서 일정한 건물 지을 때 그러다 또 있습니다. 이 사전 등을 통지하면요 30일 아닙니다. 신청하면 50일 안에 사전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807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자연 수질환경 보호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진 장소에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층 이상 되는 건물들 중에서도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할 때는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또 밑에 보시면 또다시 주거나 교육환경보호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장소 안에서 이때는 규모 불문하고 위락과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는요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 통과되었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2년 안에 공사사업의 착공이 아닙니다. 착공이 아니고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영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808번 맞습니다. 또 809번 보시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들은요 기본 원칙으로 허가에 받기 위한 요건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런데 대지의 사용권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단서 보시면 분양하는 목적의 공동주택, 빌라나 뭐 조그만 아파트 등을 지을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여야 허가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죠. 자,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대지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지분 합계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맞는 편이죠. 그럼 이 경우에 밑에 11번 보시면요. 이 도쿄직이죠. 집합건물에서의 어떤 건축행위에 반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요. 협상이 안 되면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청구보다 앞서가지고 이제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십니다. 자, 또 12번 보시면은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사사업의 착수는요, 기본적으로 2년이 되겠죠. 2년. 공장 건물은요, 3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인이고 공장 3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연장도 될 수 있다. 해서 12번 보시면 X죠. X. 공장, 원칙 기간 2년, 공장은 3년. 이 말합니다. 5년 아닙니다. 5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파트 단지일 때 5년이죠. 그래서 5년이 아닙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보니까 건축허가 받은 자가 공사사업에 착수를 했어. 착수했으나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취소를 또 하여야 합니다. 자, 또 이어서 착수하기 전에, 허가받고 착수하기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을 했다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6개월 시간 줍니다. 6개월 되어도 회복을 하지 못하다. 그때 취소를 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이제 6개월에 빠져서 이제 13번 또 X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보시면, 14번 문제. 자, 허가할 때 보시면, 허가권자는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해서, 한국 건축 규정, 슬아, 이 주관식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건축 규정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허가권자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필요하다 싶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장 물류 아니죠. 위락과 숙박시설이겠죠.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고요. 816번 보시면 허가권자는요. 방화지구 아닙니다. 방제지구이거나 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상습적 침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지역일 때 보시면 일부 공간을 거실로 쓰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이거 X 뒷부분은 다 맞는 말인데 방화지구 아니고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X네요. 17번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지역이나 도시계획상은요, 해당 특광도지사, 시도지사의 어떤 허가 제한 사유죠. 그래서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X가 되겠습니다. 또 보시고요. 18번 보시면은요, 특광도지사는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그들 관할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에 제한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각급에서 이제 제한하면 그 즉시 그
하면 그 제안했다는 일부터 즉시 국토장관한테 보고해서 장관이 그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19번 문제 가봅니다. 건축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요, 2년 플러스 1년이죠. 3년이 아니죠.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20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건물을 건축 등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은요, 허가권자와 미리, 그리고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협의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쪽에서 맞는 표현입니다. 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해서 착공을 했어. 그러면요, 사용 승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맞고, 다만 공사 끝나면 신고가 아니고 통보만 하면 된다지 신고사항도 아니죠.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21번 X네요. 22번 문제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나 대지 지상 제약 여유 공간의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해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 설치고자 할 때 보시면 허가권자는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하여서 구분 지상권 설정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823번부터 보시면은요, 이 건축 신고 대상 건축행위가 또 나오죠.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85 이내에 건축이 아니죠. 정계 재축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신축과 이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미리 신고하면 허가로 간주한다. 라는 부분. 그래서 85 이내에 건축하면 신축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축, 개축, 재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X네요. 또 24번 보시면 관농자, 농촌마을이죠. 농촌마을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이거나 아니죠.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에 건축할 때 보시면 건축 신고만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두 개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반기지구 붕괴 위험 지역이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25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25번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이것도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순할 때 건축신고사항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고 동시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나가 아닙니다. 자, 26번 보시면 23번에서는 바닥면적 85 이내에 정축, 개축, 재축이었습니다. 근데 26번 보시면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건물에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거 앞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 정축할 때 신고 대상은요, 이것은 보시면 높이가 5m 아니죠. 3m 이하인 건축물에 각종 어떤 정축할 때 건축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6번 X네요. 27번을 보시면 표준 설계도서로서 건축을 하거나 또 시골 농촌 언면단위인데 연면적 이것은요 200 아니죠. 500제곱미터죠. 500제곱미터. 아니요. 공장은 연면적 창고니까 2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축사나 창문집에서 400 이하일 때 건축신고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828번입니다. 공장 많은 공업지역과 공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또 산업단지 안에서는 보면 공장이 많죠.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면적 500 이하일 때 신고하면 된다 해서 이것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게 신고가 있으면 시군구청장은 신고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서 통보해주고 이때 수리 여부 내용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건축 착공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9번 또 맞네요. 30번 보시면은요, 건축 신고를 했으면 1년 내에 착수죠. 건축 허가 2년, 공장 3년, 건축 신고 1년,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5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이 경우도 1년까지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1번입니다. 건축물의 동수나 청수나 높이가 변하지 아니하면서 자, 10분의 1, 500대수선, 50대수선 나왔네요. 그래서 위치나 높이 등의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 10분의 1 이하의 변경이거나 바닥 합계 50 이하일 때에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대수선이거나 또 보시면 위치 1m 이내에 이동 등 할 때 10분의 1, 10분의 1, 50대수선 이럴 때 보시면 건축신고만,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변경신고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는 해당
해당 행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 정도는요 아주 경미하니까 공사 끝나고 마무리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몰아서 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더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자, 또 32번 같은 경우에 이것이 3층 이상이거나 7근 콘크리트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죠. 이 3층까지는 돼. 4층 이상이거나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분양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간선시설 설치해도 안 된다. 존치기한 3년까지 다 맞고 개발행위 규정에 맞게 가설금을 쓰라고 겁니다. 그래서 3층이 아니고 4층 이하, 청수기한은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23번 X네요. 33번. 34번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한 3년이다 해서 허가나 신고 전부 다 존치기한은 둘 다 3년이 된다는 또 같은 점은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좀 길게 해서 가설로 쓸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35번 보시면 건물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가 보통 장소는요 공장에서 고정되지 아니하게 간이용 창고로 쓰면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 외 컨테이너 박스가 근무자들이 안에 상주하거나 또 출퇴근한다 할지라도 컨테이너 박스는 대부분 다 가설 건축물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곳이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지금 이 문제는요. 건물 옥상에 축조한다. 옥상에 올릴 때는요. 면적 불문하고다 건축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가설 건물 축조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35번 X입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가설 건물로서 축조 신고 대상에는요, 졸업식 경정 가설 건물은 10제곱미터 이하,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야외 허빈실 용도 있죠. 이것도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이다.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이상일 때부터지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이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